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의 민주주의 토론의 문 활짝 열어볼까요? 토론에 임하는 위원님들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고이 이한별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의 즐거움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중인 중학교 2학년 곽윤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조혜욱 윤재환입니다. 오늘도 저만의 감성을 가득 충전해왔습니다. 흔하지 않은 중2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하고 소신이 강한 중3 홍성환입니다. 네, 오늘 또 청소년 위원님들을 도와주실 이분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위원분들의 조화로운 토론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일컫는 다른 말로는 가배, 가위, 가윗날, 그리고 한가위라고 하는데요. 뭐 다들 들어보셨죠? 아, 당연하죠. 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가운데, 2번 가장자리, 3번 보름달. 한별? 제가 먼저 위원님. 들었네요. 저는 이거의 정답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오. 배운 적이 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네. 바로 1번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을의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운데죠. 네.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정답! 의외 상식 퀴즈에서 은근히 되게 성적이 좋아요. 빛을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가운데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보름달인 줄 알았던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가위는 이제 추석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크다라는 뜻의 한과 그리고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8월의 한가운데, 가을의 한가운데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가위라고 추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집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 하나에 속하는 대표 명절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우리나라 4대 명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한식, 2번 단오, 3번 정월 대보름. 자, 선착순이에요. 1번. 송성환 의원님.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한식. 네. 왜 한식이 아니죠? 한식은 한국의 식사. 한식, 중식, 일식. 네. 한식, 중식, 일식. 아주 최불암 선생님이 생각나요. 엑셈을 좋아합니다. 뭔가 맞는 말 같아. 아무 말 대잔치 하네. 네, 곽윤 학생.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단오. 네. 단오가 대표 명절이 아닌 것 같다? 네. 네. 땡! 한별! 야, 이렇게 또 줘. 주워먹게 하려고 기다렸어요. 네. 저는 3번 정월 대보름 하겠습니다. 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또 우리 한별 학생이 맞췄네요. 바로 3번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 추석, 단오, 한식 이 네 가지인데요. 정월대보름은 우리의 첫 보름이자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로 볼 수 있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그리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한식은 이렇게 딱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한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양력 4월 5일에서 4월 6일 정도가 이제 한식이 됩니다. 네, 이제는 추석에 법적으로 주의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석이 되면 조상님들의 산소를 돌보게 되는 성묘를 많이 가게 되죠. 네, 이때 산불의 위험이 있는 화기를 지니고 산에 오르면 적발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묘시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다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1번 5만 원, 5만 원. 2번 10만 원, 3번 30만 원. 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엄청 세네요, 벌금이. 네, 산불이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막 번질 수도 있고 오. 그래서 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윤 네. 학생이 잘 맞추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수로라도 불을 내면 실업죄로 처벌이 됩니다. 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을 낼 수 있는 실수로라도 불이 날 수 있는 화기, 라이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고 산에 올라가다가 적발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외상식 퀴즈 우승자는 이한별 위원님입니다. 박수. 네. 선물이 저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깜짝해요. 네. 항상 저희 토론 주제가 의외상식 퀴즈에서 유추 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의 주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에 대한 어떤 토론이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제가 대표 제안자입니다. 이야, 감성 충만한 우리 조수인 위원님이 추석과 관련된 어떤 색다른 주제를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은 모두에게나 행복한 날이라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청소년의 한가위는 어른만큼 힘들답니다. 친척집에 가면 보통 잔소리를 듣는데 너는 반에서 몇 등을 했니? 우리 애는 이러면서 성적 배틀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석에 또 중간고사가 껴있어요. 앞이든 뒤든 중간고사가 껴있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시험의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친척들을 만나서 기쁜 날이고 행복하지만 어른과 청소년과 모두 힘든 추석을 집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제는 한가위에 친척들과 함께가 아닌 가족끼리 좀 편하게 보내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은 친척들과 함께 노는 휴일이라고 생각해요. 콘도에 놀러 가서 3일 동안 그냥 푹 쉬고 엄마가 고생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효녀네요. 아, 그죠? 접시를 치우는 걸 도와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긴 해요.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요?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설날에 친척을 만나는 것보다 가족과 추석을 보내는 게 설날에는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아, 외모 평가입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내는 날로. 오. 자,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도 추석에 집에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추석의 의미 자체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근데 추석은 사실 명절이기 이전에 그냥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온 가족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렇게 가족의 정을 되새기는 날이 가족끼리만 보내게 된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친척끼리 모여서 얼굴 도장만 찍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고속도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친척들을 그렇게 해서 또 만나면은 또 후다닥 밥 먹고 또 이제 저녁 되면은 길 막힌다고 또 후다닥 짐 챙겨서 집에 가게 되는데 친척끼리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시간 낭비기도 하고 귀성 준비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만나기가 힘든 게 친척들입니다. 추석같이 빨간 날이 아닌 경우에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든데요. 네, 맞아요.
다들 바쁜 가족들인데 어떻게 똑같이 휴가나 쉬는 날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추석에 어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5명이기도 하고 강아지도 있고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부산에 계셔서 네. 저희 가족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차표도 많이 들고 그리고 워낙 그 추석에 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서 구하기도 힘들어서 저희는 안 가기 때문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추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설날에 친척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추석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느껴져요. 그 혹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아니에요. 자주 못 만나서 추석에도 가면 용돈은 받아요. 돈 때문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추석은 민족 대이동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을 도와서 음식을 뭐 한 8시간, 10시간까지 만들어 본 기억이 있고요. 8시간? 그리고 또 민족 대이동의 날이다 보니까 뭐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에 가면은 전날부터 기차표나 뭐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서 밤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까지 뭐 8시간 걸리는 경우는 기본이었고 그러다 보면 차가 길에 서 있고 그 서 있는 차들을 위해서 그 호두 과자나 아니면은 뭐 뻥튀기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 삿길을 돌아다니는 거 사 먹은 그런 기억도 있네요. 네,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시절보다 더 예전 1986년 전까지만 해도 추석은 딱 하루였어요. 위원님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역일 텐데 뭐. 추석이 단 하루라면 어떨 것 같아요? 추석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루 연휴였던 추석이 1986년이 되어서야 이제 추석날 앞뒤로 하루씩 더 쉬면서 3일 연휴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이후에는 또 주 5일제가 적용되면서 주말을 끼면 4, 5일. 네. 뭐 길게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쉴 수 있는 기간이 되면서 오히려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성인 10명 중 6명은 추석을 명절이 아닌 그냥 좀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라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보다는 우리가 추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추석이 그냥 휴가의 일종, 네, 휴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석은 휴일은 휴일인데 친척들과 함께 노는 휴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은 당연히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휴일이라기에는 엄마나 할머니 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평일보다 더 힘든 그쵸, 훨씬 시기일 힘들죠. 수도 있겠네요. 저희 가족은 추석날이 되면은 저희는 그냥 놀러 가거든요. 네. 강원도에 있는 호텔이나 콘도에 놀러 가서 하루 그냥 3일 동안 그냥 푹 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들이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그냥 친척들과 만날 거라면 기분 좋게 만나서 그냥 기분 좋게 놀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 추석 연휴, 명절을 보내는 방식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기왕 이제 친척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재밌고 즐겁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봤고요. 네, 지금까지는 3대2로 추석에 친척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입니다. 네, 반가운 친척들이지만 추석에 함께 모이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엄마가 고생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거 효녀네요. 아, 그죠? 소녀와 심청이 아니라 심별입니다. 아니, 사실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음식은 엄마나 할머니 분들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도와드린 게 있죠. 뭐 안마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접시를 치우는 걸 도와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긴 해요. 네.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요?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네. 사실 친척들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추석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엄청 행복한
날이 되겠지만 제가 싫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듣기 싫은 내용을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네, 저는 그걸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어? 순위까지. 듣기 싫은 말 순위를 매길 네. 수 있다고요? 일단 5위는 너 이거 해라 이거입니다. 솔직히 저보고 이거 좀 해줄래? 이러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질 것 같고 4위는 너 요새 뭐하니?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너 요새 뭐하니? 이러면 대답할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밥 먹고 자는데요? 네, 저 공부해요. 이러면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위는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입니다. 비교. 네, 형제 자매 간에 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겠고 2위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입니다. 아, 그건 인정. 1등이에요. 하세요. 그러면 또 보여줘 이럴걸요? 야, 성적 얘기가 사실 저는 1위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위입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뭔가요? 자, 1위는 바로 너 좀 키가 커야겠다.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외모 평가입니다. 아, 너무 싫어. 솔직히 성적이나 안 좋은 행동은 고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네. 고칠 수가 있는데 키랑 몸무게는 누가 고쳐줘요? 키랑 이런 건 좀 엄마 탓이기도 하고 아빠 탓이기도 하고 유전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고칠 수 없는 거를 요구를 하면 전 너무 열이 받습니다. 야, 정말 순위가 다 이유가 있어요. 추석만 되면 이제 막 그 뭐였더라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있거든요. 메뉴판. 근데 이제 너 반에서 몇 등 아니는 5만 원. 이제 여자친구는 있니?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키는 왜 안 커? 이거는 이제 10만 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왕 잔소리 하실 거면 이렇게 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 이 잔소리를 하려면 돈이 돈을 달라. 내라. 그럼 기꺼이 웃으면서 대답해 드릴 수 있다. 10번 더 듣으시죠. 계속 그냥. 100번 더 하겠는데?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 우리다. 야. 행복한데. 아, 맞아요. 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친척들이 가족이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상처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친척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죠? 바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평소에 저희가 자주 만나던 사이라면 그냥 다 터놓고 말했을 텐데 교류가 없던 친척들이 추석이라고 모여 있으니 서로 오지랖만 부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야, 볼 때마다 왜들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궁금했던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에 대한 해답을 우리 송성환 의원님께 또 듣게 돼서 그렇구나 라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들에게 추석이 싫은 이유 친척들의 잔소리, 교통체증 때문만이 아니라 시험. 이 시험 때문에 또 추석이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2학기 중간고사 기간과 추석 명절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다음 주제! 추석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일 때 시험이 중요하다 대 추석이 중요하다입니다. 위원님들은 추석 바로 다음 시험 기간이 딱 겹칠 경우에 시험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추석을 쇠는 걸 선택할 건가요?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시험 기간이 겹친 적은 없지만 시험 기간 때문에 친척 집에 가지 못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은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지? 용돈 얼마 받았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집중 못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생일에 시험 날인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최악이네. 정말 너무 괴로웠는데 네. 한 번 있고 나니까 추석 같은 것도 그냥 공부하자라고 해서 저는 그냥 공부와 시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되죠? 네. 아니, 물론 친척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짝 페널티가 있긴 해요. 음식에 홀려서 공부를 못해요. 유혹이 너무 많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고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험을 택하는 현실적인 위원님들이 많네요. 네,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위원님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도 어른들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어른들만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79%가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나타났어요. 대부분이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시험, 그러니까 과제. 명절 다음에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그 부담감이 78%로 높았고, 그 다음이 뭐 성적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외모나 뭐 이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청소년들의 명절, 스트레스, 괴로움을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지 저희가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과 같이 보내야 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때 빼고는 친인척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나 이게 명절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몇 번, 한두 번 있는 건데 굳이 그날까지 가족끼리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공감해 주시는데? 명절 스트레스는 저희도 받아요. 갔을 때 아이들이 받는 명절 스트레스는 딱 이거 같아요. 분명히 걔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조카들한테 오늘 너 1등 했다며? 너 이번에 학생회장 됐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엄마인 나도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아들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상당할 거라고 봐요. 저희 아들 같은 키가 좀 작거든요. 가면은 너 왜 이렇게 안 컸니? 스트레스. 다 젊어요. 아닙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작니? 막 그런 식으로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가면은 빨리 자라. 너 게임은 오래 늦게까지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싫어하더라 그런 거는. 명절 세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에 차라리 공부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게 낫다. 역시 대한민국 공부의 나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커도 명절날은 공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날 하루 정도는 애들이 편하게 공부 스트레스 없죠. 오늘은 마음껏.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쉬는 날이야.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편하게 재밌게 놀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험 공부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만약 겹쳤을 때는 가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조금이라도 좀 맘 편하게 가서 그냥 공부라도 하고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에 다 공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맞아요. 아이고 되게. 무슨 애들이 스트레스야 이러실 줄 알았는데. 대반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잔소리 피하는 마법의 단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꿀팁인데 네. 그러게요입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요, 첫 번째의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뛰어난 사촌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네. 내가 이웃집 학부모인 것처럼 그러게요. 제가 걔 떡잎부터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냥 막 이러면 돼. 오히려 네, 과하게 칭찬을 해서 네. 말을 못하게 하면 되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 성적은 좀 올랐니? 하면 이거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게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죠 하면서 허공을 보시면서요. 살짝 남 얘기하듯이. 것처럼. 네. 그쵸? 딱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 이거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너 연애 좀 하니? 연애 좀 벌써 목부터 막혀오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게요. 이모 잘생긴 애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약간 능청스럽게. 네, 능청맞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으로 공격이 돼서 할 말을 잃으셔요. 야,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주제를 제안해준 조수인 위원님의 마지막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추석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추석이 용돈 받고 잔소리 듣는 날로만 기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추석의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을 가족끼리 보내는 날로 만들어주세요. 과연 찬성, 반대 어떤 의견이실지 지금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추석을 뭐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이 아닌 가족끼리 편하게 보내는 날로 만들어주세요에 대한 조수인위원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별 의원님만 반대해요. 저 시대를 못 따라가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너 반대지 않았니? 오늘 또 청소년 의원님들과 함께 달라진 추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요, 이제 그 민족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한가위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토론했던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에는 이제 뭐 코로나19니까 모두 조심하시면서 귀갓길 내려가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제가 주제를 냈는데 그거에 따른 많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제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절과 추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대한 여러 가지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각 그리고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안녕.